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연입니다. 오늘은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Q&A 시작해볼게요. 저는 예전부터 뭔가를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가 하루 일기를 쓴다던가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쓰는 거를 좋아한다든지, 지금은 열심히 안 쓰고 있지만 다이어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이로그라는 컨텐츠가 활발해지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 제안은 동생이 먼저 했었는데, 동생은 주로 뷰티 채널을 많이 봤었고 저는 일상 채널을 주로 시청을 했었는데, 같이 취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동생이 제안을 해서 처음에 쌈짓돈으로 작은 카메라도 사고 편집 프로그램도 사고 독학으로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시작을 했었어요. 소속사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소속사가 있고요. 콜랩이라는 MCN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랑 같이 하려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안 하고 있어요. 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마음처럼 그 영상 만들기에 시간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서 밤을 새고 평소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놀잖아요. 노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혼자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동생은 안 나오느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가끔 동생이랑 콘텐츠를 찍을 생각은 있는데 일단 주 운영자는 저예요. 그 채널 은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 은서연이라는 이름은 제 이름 은서, 동생 이름 서연 이름을 따서 은서연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990년생 29살입니다. 동생은 1996년생 23살입니다. 저랑 6살 차이 나요. 나이 터울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세 자매고요. 큰언니랑 저랑은 2살 차이, 저랑 동생이랑은 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큰언니랑 동생이랑은 8살 차이가 나는 거죠. 동생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막둥이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은 너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런 질문이 좀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예전 같으면은 취미? 난 취미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영상 찍는 거 좋아해, 사진 찍는 거 좋아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요즘에 줌바라는 운동을 알게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 줌바만큼 질리지 않고 제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했던 운동은 처음이라서 이런 것들도 요즘 좋아하는 거에 속하고 있어요. 제 질문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거예요. 남편에 대한 얘기. 일단 첫 만남. 남편이랑은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그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 직장은 천안에 있었고요. 그 회사 다니다가 연애하다가 같이 그만둔 이유는 그 회사가 이제 얘기하자면 길지만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됐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서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했었어요. 저는 대전으로 하고 남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서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주말 부부로 시작하게 됐죠. 남편이랑 저랑 나이 차이는 7살 차이고요. 연애는 3년 정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2016년에 결혼해서 지금 2년차 부부입니다. 저는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고 남편은 2주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는 편이에요.
주말에도 근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가끔 쉬시는 날 오시는 거예요.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아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목표 몸무게는 53kg에서 55kg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집이 뼈대가 굵고 근육이 많은 그런 몸이라서 40kg대는 죽어도 못 갈 것 같고요. 목표 몸무게는 55kg예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뺐던 게 14kg까지 뺐었다가 다시 2kg 정도가 지금 다시 찌고 뭐 1, 2kg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언니 키가 몇인가요? 저는 161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준비할 거 없이 쉽게 해먹었던 게 그 닭가슴살 스테이크 제품을 사가지고 그걸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맛있기도 하고 빵이랑 야채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자주 해먹었었어요.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있으면 샌드위치도 만들고, 저는 또띠아 만들 때도 그거를 썼었어요.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스테이크에도 맛이 배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상황이 맞아야지 다이어트가 쉬운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약간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식욕이 떨어지는 편이고, 또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 가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좀 식욕을 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억제하려고 노력할 때는 깔라맛시 원액을 물에 타서 아주 좀 시게 마셔주면 조금 입맛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식욕이 좀 폭발해가지고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냥 먹고 운동합니다. 저는 일반식 중에서는 LA 갈비를 좋아하고 월남쌈을 제일 좋아해요. 샤브샤브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좋아하고요. 해초국수 괜찮았어요. 그리고 샐러드류는 뭐 원래 야채는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랑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미식당 뮤즐리 3가지 맛 중에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3가지 맛 다 맛있었어요.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3가지 맛을 한 번씩 돌려가면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식단과 운동 루틴이 궁금하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영상 중에 2달 만에 8kg 뺀 평일 루틴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의지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 의지라면은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피부 관리는 사실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은 성분 좋은 화장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좀 가격대가 있어도 성분이 좋으면 사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은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올리브영에 파는 그 슈렉팩을 쓰고 있어요. 슈렉팩이랑 피오나팩? 그 핑크 색깔 2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고 있는 게 다예요. 러쉬팩은 정말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요즘에는 슈렉팩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슈렉팩 정말 괜찮아요. 그 피지가 빠지는 게 보일 정도로 잘 맞아서 쓰고 있고, 가격대도 러쉬에 비하면 정말 착한 가격이라서. 그리고 결혼, 다이어트, 그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제 직장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은 세무직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회계, 총무팀에 있었어요. 총무팀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세무사무실로 이직을 하고 또 4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수인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세무직이. 저도 자격증을 전부 취득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직종에서는 어떤 점이 만족스러워서 계속 다니시는 건가요? 사회생활을 한 8, 9년 정도 해보니까 이직을 해서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한테 적응하는 게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원래 성격이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친해지고 그러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제가. 좀 오래 봐야지 친해지는 그런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다니는 사무실에 마음 맞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의 제 자리가 잡혀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일반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일반 기업도 다녀보고 지금은 세무사무실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세무사무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엄청까진 아니지만 많이 자유롭고 개인적인 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적응이 안 됐었을 거거든요. 다른 큰 회사에 다니다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는 처음 다녀보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모든 단체 생활하고 윗선에 다 보고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거래처가 있고 그 거래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일반 기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었어도 지금은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너굴님, 수줍은 도디님, 그 제리님 브이로그, 그리고 유투르님, 시드니님, 헤이주님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이로그가 아니더라도 저도 뷰티도 보는 편이고요. 뭐 신님도 보고 이사벨님 것도 자주 보고요. 그리고 홀리님 것도 좋아하고요. 그 장르 상관없이 이것저것 정말 많이 봅니다. 일하시고 운동하시고 유튜브 편집하시는 게 바쁘시고 힘들 텐데 어떻게 다 매니지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바쁘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영상을 1개, 많으면 2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평일에 퇴근하고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편집을 합니다. 그게 거의 약속이 있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 편집을 하고요. 주말에도 제가 집순이다 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편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도 영상이 계속 밀려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소확행은 무엇인가? 저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이 하나 두 개씩 달리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새로 고침해가면서 보는 게 저의 소확행입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정말로 행복해요. 댓글을 보면. 요즘에 제가 인스타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더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진 것 같아서 훨씬 좋더라고요. 유튜브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해요.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금전적인 면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노트북을 또 사고 카메라도 고장나서 2번 바꿨기 때문에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유튜브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이 잘 나지가 않거든요. 촬영을 하는 기준으로 10,000명 구독자분이 계신데요. 월 수익이 이거는 정말 계속 달라요. 제가 영상을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조회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광고를 봐주시는 그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고요. 근데 구독자 수량은 상관이 없어요. 구독자 수가 저도 10,000명, 다른 분도 10,000명 이렇게 돼도 서로 수익이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브이로그라는 컨텐츠 같은 경우가 그 수익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저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고 가정하에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이. 그리고 제가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수익에서 일부를 소속사에서 떼고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Q&A가 끝났고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댓글에 대한 답변은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